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매트리스 판매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실 때, 혹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해 드린다 할 때는 오래 써도 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사람의 허리를 보면 요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메모리 폼 고급 브랜드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는 게 자, 매트리스 고르시는 방법 두 번째, 내가 선호하는 매트리스가 어떤 타입인지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미디움 하드로 고르세요. 푹신한 매트리스, 단단한 매트리스 어느 게 편할까요? 이게 최대 고민거리죠. 온라인으로 구매하신다면은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고민이 되실 거고요.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순간까지도 계속 마음이 변하실 겁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예전부터 소프트 타입을 쭉 써왔고 이게 내 몸에 잘 맞는지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프트 타입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게 잘 맞는지 모르실 때, 혹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해 드린다 할 때는 미디움 하드를 선택하시는 게 오래 써도 만족스러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사람의 허리를 보면 요추 부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매트리스가 이 빈 공간을 채워줘야 누웠을 때 압력이 어느 한 지점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매트리스가 이 빈 공간을 얼만큼 채워주면 될까요? 네, 이 깊이가 한국인은 평균 4.5에서 한 5cm 정도 됩니다. 너무 푹신해서 이 이상 허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허리가 너무 꺼진다, 아프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달라요. 서양인은 이 허리가 들어가 있는 깊이가 평균 한 6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푹신한 침대를 써야 그 빈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5cm만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 백화점 가면 너무 비싸니까 동일한 모델을 해외에서 직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좀 더 푹신한 매트리스가 그 빈 공간을 다 채워줄 수 있어서 일부러 더 푹신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직구를 하시게 되면 너무 푹신해서 불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트리스든지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거든요. 이제 스프링이나 폼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땀에 의한 습기도 차다 보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났을 때 매트의 상태가 처음에 포장을 뜯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애초에 미디움 하드로 구매를 하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시더라도 허리가 푹 꺼지는 느낌을 나중 가서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움 하드를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라면 끓일 때를 생각해 보시죠.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맛이 싱거워지면은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애초부터 물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약간 짭짤한 경우에는 물을 살짝씩 더 넣어가면서 내 입맛에 가장 맞는 그 간을 맞출 수가 있겠죠.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소프트한 매트리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단단하게 복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디엄 하드를 구매하셨더라도 좀 딱딱한데 라고 느끼신다면은 그 위에 푹신한 침구를 올리셔도 되고요, 토퍼를 추가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가장 최적화된 쿠션감, 단단한強도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매트리스를 고르시는 방법 세 번째, 매트리스 속에 이거 두 가지가 없는 제품은 피해주세요. 하나는 엣지 가드고요, 하나는 메모리 폼을 보강해주는 서포트 폼입니다. 자, 엣지 가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매트리스 가운데 누워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장자리에 누울수록 몸이 마치 흘러내리는 것처럼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매트리스는 높은 확률로 스프링을 감싸고 있는 엣지 가드가 없는 제품일 겁니다. 이제 브랜드마다 엣지 가드 방식을 쓰는 데도 있고요, 링구 방식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물이 있어야 가장자리가 흘러내리지 않고 탄탄하게 몸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장치가 없는 매트리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자리에 누웠을 때 불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서만 계속 잠을 자게 되겠죠. 그럼 매트리스의 이 가운데 부분만 시간이 지날수록 움푹 들어가거나 약간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매트리스의 스펙상 내구성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렇게 불균형하게 한 곳만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좋은 컨디션으로 그걸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메모리 폼을 보강해주는 서포트 폼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침대 소재 중에 메모리 폼이 상당히 비싼 소재에 속합니다. 압력 분산 효과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비싼 값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다고 해서 메모리 폼만 이만큼 두껍게 사용해버리면 한여름에 허리가 푹 들어가서 불편한 경험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폼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폼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부드러워지고 추워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이게 약간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한겨울에 창고에 있는 메모리 폼 블럭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주먹으로 쳐도 안 들어갑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폼 고급 브랜드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는 게 에어컨을 틀거나 난방을 틀어서 실내 기온을 맞춰주는 일부터 합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돌처럼 매트리스가 단단하거나 아니면 너무 푹푹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물론 겨울철에 가정집 온도가 창고만큼 실외 온도만큼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돌처럼 단단해질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인데요. 24시간 에어컨을 풀가동하지 않는 한 가정집 실내 온도도 한여름철에는 외부 온도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아파트 층수가 높은 세대는 아래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니까 실내가 더 뜨겁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7월에서 8월까지 한여름에는 메모리 폼이 많이 소프트해져서 허리가 푹 들어간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리 폼 하단에 탄력 있게 몸을 지지해주는 서포트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에 맞닿는 폼 레이어의 밀도가 40에서 70 사이인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둘째, 소프트와 하드 타입 뭐가 더 나한테 적합한지 모르실 때는 그냥 미디움 하드를 선택해주세요. 셋째, 엣지가드 아니면 링구 같은 가장자리의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구조물이 있는 제품, 그리고 메모리 폼 하단에 서포트 폼이 있는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이 정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허리가 푹 꺼지는 매트리스를 피하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매트리스 판매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만들려면 이거 다 원가 상승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 하냐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들었지 저한테 득될 건 없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매트리스 일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들 그런 드릴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